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9일입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장동혁이 신임 당대표가 되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그랬겠죠. 도착하면 영수회담을 제의하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을 제의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정말 배짱이었는데 마음대로 완전히 지금 시스템이 독재 시스템과 유사할 정도로 법도 마음대로 혼자 만들어내고 마음대로 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불과 2, 3개월 동안에 거의 다 많은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런데 훈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가지고 그냥 쳐다보는 것 같지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분노의 눈으로 응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이 요동을 벌써 치고 있습니다. 특검에 휘몰아치는 그 특검의 바람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을 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벌써 영장 기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영장 기각과 더불어서 지금 특검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없다는 것은 방어권을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갖다가 없애는 거 무시한 거하고 가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장동혁이 그러면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머리가 복잡함을 나타냅니다. 야당이 이제 파워풀해지고 있습니다. 힘이 이제 생기는 거는 바로 리더가 조경태나 한동훈이나 이런 자들, 안철수나 이런 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한다면 한다. 지킨다. 싸운다. 하는 이겁니다. 지금 권력이 일극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가 이재명이 일극체제 야당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다 흔들어 대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극체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극체제가 불쑥 생겼어요.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그게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던 박찬대가 그냥 KO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정청래의 그 눈 보십시오. 네? 그 눈으로 이겼습니다. 정청래를 밀어준 사람은 김어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문계들이 은연중에 밀었습니다. 일극체제, 즉 다시 말하면 개딸들에 의해서 일극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극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청래 이극체제 됐는데 이걸 보아온 전국을 보아온 탐색해온 제가 추측컨대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정청래는 견제하기가 너무 어렵다. 막무가내다. 정청래를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견제를 하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견제가 필요한데 누가 견제를 할까? 조국이다. 해서 조국을 마이너스 요인을 갖다 감수하고 조국을 풀어줬더니 대통령 지지율이 확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40대로까지 줄었습니다.
60대에서 50대, 50대에서 4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은 뭐 잠깐 반짝반짝해서 약간 갈 수 있지만 회복은 상당히 어려운 통계적인 그런 어떤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는 금관 앞에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마치 금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걸 자기 페이스북에 쫙 올렸습니다. 은연중에 그의 꿈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바로 이극체제가 돼버리니 단박에 2, 3개월, 3개월도 채 넘질 않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미국 가서 까일 대로 까이고 왜? 특검 때문에. 특검이 자기가 아니다. 국회에서 한 거다 하고 했는데 임명은 특검이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난립니다. 거기에 있는 언론들은 거짓말했다. 이재명 트럼프에게 거짓말했다. 특검은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했다. 발뺌을 했다. 이렇게들 언론에서 표현한다는 이겁니다. 유명 인사들이 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든창 박사 뭐 등등 또 킹리치라는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하원의원입니다. 아주 덕망도 높고 한 하원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75년이나 지켜온 대한민국을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될 수 없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그 미 전 하원의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긴급하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제 권력을 나눈 팀이 이재명, 청래, 조국이가 3파전이 됐습니다. 이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계가 개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조국은 또 나와서 하는 그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꼬라지는 누가 먼저 썼느냐? 유인태 전 의원이 꼬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꼬라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라지가 일반어가 되어 있으니까 그 꼬라지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청래와 조국의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자마자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하겠다고 하니까 그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럼 함께 하라고 이렇게 약속이 잡혔으니까 함께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사람이 없을 때 간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날 가서 혼자 화환병이 탁 추모병이 이렇게 딱 들고 가면 거기서 혼자서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착각을 했을지도 모를 그런 폼으로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은 어떤 모습을 느꼈을까요?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입시비리로 감방에 나와서 형도 안 살고 대통령이 사면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첫 일정이 국립묘지 참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나는 선언했다. 뭐를? 출마 선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아니면은 국회의원 그때 봐서 판단을 하겠다. 출마. 아주 법무도 당당합니다. 그 다음에 된장찌개를 촥 올리고 말이죠.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그러자 이 벌떼같이 국민들의 여론은 급속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조국 사면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국민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아니 형기를 반도 안 사는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자숙해도 지금 부족할 텐데 자숙은 고사하고 완전히 날치고 다니죠. 네. 뭐 지금은 전라도에 가 있을 겁니다. 네. 아주 개선장군처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눈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참 정말 속된 말로 말이죠. 미치고 폴짝 뛰겠다. 이런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어떤 누구를 뽑았을까? 누구의 어떤 길에 젊은 장동혁을 뽑았습니다. 왜? 뽑은 이유가 딱 그겁니다. 투쟁.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답니다. 그는 그것을 캐치프레이로 삼았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내부 총질자들을 엄벌에 처한다. 다시 말하면 그 엄벌이란 거는 출당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내부 총질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당원들이 그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쫄았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쫄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자, 이 권력의 분립, 다시 말하면 조국권, 정청래권, 조국과 정청래는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꼭 성공시키겠다. 이걸 달고 다녀. 누구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꼴대 부러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국힘이 제대로 야당이 이제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제일 무서운 것은 야당이고 또 그 야당과 함께 대통령이 가지 않으면은 이 정계 개편 이 시나리오로 따지면 이 삼극 체제,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정청래, 조국, 여기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거기서 조각이 분산되고 조각이 부서지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은 다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정청래와 조국과 이재명이가 권력을 다 나눴습니다.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게 결국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예고나 했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주저앉았습니다. 또 4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60대에서 50대, 4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문재인은 취임 3개월째는 적폐청산 신난다 하고 특검 하나 가지고 했지만, 박용수 특검으로 했지만 그때 지지율이 70% 거의 80%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40대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48.3%. 네, 어저께 나온 지지율입니다. 어저께 토마토 여론조사 토마토 뉴스가 의뢰해가지고 한 여론조사에서 그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48.8%로 긍정평가인 48.3%를 능가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이요? 정청래 민주당. 악수도 안 하고 눈도 주지 않는, 악수를 왜 안 하느냐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숨어 있냐면 사람이 아닌 손이니까 나 악수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참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정청래라는 인간이 어떻길래 그렇게 야당 대표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금관을 썼다는 그 사진을 올렸듯이, 금관 쓰지 않았어요. 금관 이렇게 있으니까 모자를 쓴 형국이 됐습니다. 탁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그것이, 그 마음이, 거기다 올린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충실해야지. 야당을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이재명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자기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과정은요, 정청래는 아직 거기 초보도 가지를 못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
이제 그 대신 개딸을 통해서 하여튼 개딸에 충실해서 개딸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분 눈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하늘 아래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이죠. 40%가 무너졌습니다. 예. 처음에는 50% 하다가 40% 하다가 똑같이 30%로 나갔습니다. 한동안 내란 그들은 입버릇이 내란 합니다. 내란이 안 붙으면요 후렴이 안 됩니다. 노래를 못 불러요. 내란 세력 하던 이 당이 말이죠.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똑같게 됐어요. 10여 프로 차이가 나든 20여 프로 10여 프로 차이가 나든 민주당이 말이죠.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2.8%인가요? 1.8%인가?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엄밀히 따지면 말이죠. 예. 국힘이 37.2%입니다. 37.3%. 민주당은 39.1%입니다. 자,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차이가 2.8인데 2.8 수치인데 이 2.8포인트 차이는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만 지나면 말이죠. 정청래 민주당은 국힘 지지율보다 바닥을 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는 간데온데 없이 운명적인 초점을 받고 당에서 분노가 일 것입니다. 그럼 조국은 이것을 보고 이재명도 이것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야당은 도도하게 나갑니다. 이제 장외투쟁도 한다. 불사한다. 그리고 전부 연대한다. 어디하고? 광화문 어느 세력하고도 밖에 있는 자유 우파들을 또 이 범야권들 전부 다 한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신임 당대표를 영수회담을 하자 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는 쫄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좀 쫄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회담은 깨끗하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가지가 제가 다 과거에 다른 대통령들 쭉 많이 봤는데 대통령들을 보면서 대통령들은 신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나의 말은 중천금입니다. 그분은 당대표 시절부터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말을 하고 여기서 해놓고 행동은 따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언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진짜로 믿더라. 이런 식으로 호남에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니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로 믿습디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매사가 그런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이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동혁이가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두 번째. 내부 총질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당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당대표가 된 분입니다. 자, 내부는 결속이 되고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에 대해서는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국민의힘이 웬일인지 자유우파를 멀리했어요. 아마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빼앗길까 봐.
못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자유우파들이 저기 나가서 함성을 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이 함성을 지르는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고생하고 참 엄동설한 또는 뜨거운 떼약 볕에서 그렇게 외치는 함성들을 갖다가 무서워가지고 무서웠는지 경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불리하고 자기네들은 그거 아니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살았으면서 그거 아니다 이거지. 이래서 국힘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세웁니다. 장동혁이가 세우는데 장동혁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자기는 광화문이고 뭐고 이렇게 우리 자유우파 세력 다 함께 하겠다. 함께 싸워야 이길 뚱말뚱하니까 당연히 싸워야죠. 그렇게 싸우면은 대한민국이 그 순간 벼락이 칩니다. 바로 그걸 갖다가 장동혁은 아는 것 같아요. 광화문 세력 뭐 예를 들면 전 목사, 정광훈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광화문이 없었더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그때 수백만이 광화문 10월 3일 날 모여서 안 했더라면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문재인이가 곤두박질을 한 겁니다. 꼬리를 내리고. 차벽을 쌓아놓고 버스들, 경찰 버스들하고 대치하고 평화적으로 한 그 유명한 이 소위 말하는 광화문 세력들. 이게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광화문 세력이 무슨 뭐 다른 세력입니까? 나라를 수호하려는 수호 세력을 갖다가 아주 경원했던 그 국민의힘이 바로 거기서 힘이 빠진 겁니다. 이제 장동혁은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 합쳐서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힘 에너지의 총결산을 아스팔트와 함께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것이 힘의 원천입니다. 예. 바로 이러한 상황이 돼 가니까 이제는 정청래가 부정평가가 53%나 나왔습니다. 긍정이 41%입니다. 이 정도 되면 미래는 어두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내란 정당이라고 악수조차 거부했던 정청래. 이재명 국정 수행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 정청래가 이재명 지지율을 끌어내렸습니다. 조국이가 끌어내렸습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걸까요? 건전한 야당이 지금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해진 겁니다.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지금 정치라는 것입니다. 정청래는 난을 보냈습니다. 난. 장동혁이가 당대표 되니까 난을 보냈어요. 어쩐 일로 난을 보냈습니다. 근데 난을 보냈는데 난을 일으켰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말이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권위원 당연히 그건 오케이 통과시켜야지. 국민의 몫이니까, 국민의힘 몫이니까 인권위원 추천을 했더니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자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된 지지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 국민들은요, 정청래 쟤하고는 얘기해서는 안 돼. 저건 인간이 아니야. 아니, 난을 보내놓고, 카운터파트인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는데, 난을 보내놓고, 그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자기 몫인, 국민의힘 몫인 인권위원을 거기서 통과는 시켜야 되니까, 이걸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모습은 안 된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여기 김문수 후보로 나온 사람도 다 똘똘 뭉치는 겁니다. 이제 장외투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아주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당대표. 아무리 초강성인 정청래라 하더라도 쇳덩어리 같은 이런 강철심도 한번 딱 부딪히면은 적은 힘으로 다 잘라지는 겁니다. 왜? 이 온도가 밖에 차지면 말이죠. 거기 탄성이 갑자기 이상한 힘에 의해서 탁 쳐지는 힘에 의해서 순간적인 그 치는 힘에 있어서 딱 부러집니다. 이 강철이 잘 부러진다 하잖아요. 예. 지금 정청래는 부러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차 부러짐이고 2차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뭔가를 일으킬 겁니다. 정청래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사하는 정치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청래 글쎄요. 앞으로 볼만할 겁니다. 예. 장동혁 대표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강경한 것은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자기가 목표를 세웠던 거 좋고 그러나 유연성도 부여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가 적절하게 구사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